제가 찍은 사진 중에서 저기 위에 이제 그 햇빛을 잡은 그 장면, 이 장면을 저는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요. 제가 오늘 이제 그 실패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이 좀 잘 이해하는 그 파동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까라고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. 제가 작년에 그 찾은 아티클 중에 네이처 리뷰 케미스트리에 연구자들이 이제 자기의 본인의 이제 경험을 소개하는 그런 아티클들이 가끔씩 올라오는데 이 아티클을 쓰신 두 분들이 본인의 그 라이프를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한 거예요. 어떤 때는 이제 장학금을 받았던 적도 있고, 어떤 때는 실험이 실패한 적도 있고, 뭐 펠로우십을 이제 놓친 적도 있고, 상을 받은 적도 있는데 상을 뭐 못 받은 적도 있고, 뭐 논문이 리젝되는 경우도 있고, 이게 이제 연구자의 라이프라는 거예요. 성공한 경우도 있지만은 실패한 경우도 있고, 이런 이제 곡선이라는 거죠. 올라갔다 내려갔다, 이게 이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저는 이 아티클이 너무 와닿았어요. 저한테 너무 위로가 된 거예요. 성공할 때 뭐 당연히 우리가 기쁘죠. 근데 실패할 때도 우리가 그렇게 절망할 필요가 없다, 그런 얘기를 꼭 해줍니다.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을 이제 저는 커리어라고 이제 부를 수가 있을 거예요. 커리어라는 말의 그 어원을 한번 찾아봤어요. 두 가지 라틴어 어원이 있다고 합니다. 첫째는 카로스라는 말은 달리는 마차. 그 다음에 그 마차가 가는 길, 그 가는 길을 카라리아라고 하는데, 옛날 마차는 이게 승차감이 좋은 그 승용차가 아니죠. 그래서 덜컹덜컹 이렇게 달리는 마차예요. 그리고 그 마차가 달리는 길은 이제 아주 고든 길이 아니죠. 잘 포장되어 있는 그런 길이 아니죠. 울퉁불퉁하고 꼬불꼬불하고 그런 길을 우리는 가고 있다는 거죠.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지향점은 있지만 그 과정은 결코 직선이 아니라는 거죠. 스트레이트포워드하지 않고 커브로 돼 있다는 거죠. 어느 순간에는 성공도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또 실패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. 그래서 저는 요거를 좀 이해하기 쉽게 좀 한번 일반화를 해보자. 우리가 가고 있는 그 길, 그 커리어라는 그 이제 과정을 한번 이렇게 웨이브로 한번 설명을 해보자.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웨이브는 주기가 있어요. 여기 같은 이 모양이 반복되는 최소 단위, 이걸 우리가 주기 또는 파장, 또 웨이브랭스라고 표현하기도 하죠. 그 다음에 이제 이 웨이브가 갖고 있는 이 그 크기, 이 앰플리튜드를 우리가 진폭이라고 하죠. 자, 이 웨이브의 특징을 우리가 정의하는데, 물론 앰플리튜드 중요하긴 하지만 이 프리퀀시가 중요하겠죠. 그래서 뭐 여러 형태의 이제 프리퀀시가 존재하는 거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어요. 우리가 가고 있는 진로, 그 코스, 커리어라고 하는 거를 이 웨이브로 한번 이렇게 이해를 해보자라고 하는 건데, 앞에 이제 두 연구자가 고백을 했듯이 우리 똑같아요. 웨이브가 올라가 있을 때는, 저 위에 있을 때는 우리가 성공이라고 부를 수 있죠. 그런데 또 아래로 내려올 수 있으니까 아래로 내려올 때는 우리가 실패라고 볼 수가 있어요. 자, 이 진폭에 따라서 우리가 큰 성공을 얻을 수도 있고 또 큰 실패를 할 수도 있는데 자연스럽다는 거죠. 가운데 값을 우리가 평균값이라고 하죠. 데이터가 이제 평균값을 그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. 자,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공학의 관점에서는 공차라고 하죠. 자, 공차 내에서는 잘 워킹이 되는 거예요. 어떤 기능을 여전히 잘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. 그걸 우리는 톨러런스라고 합니다. 심리학에서는 이거를 내성이라고 불러요. 견딜 수 있는 정도, 내가 이제 버틸 수 있는 정도, 이걸 우리가 내성 또는 이제 톨러런스. 두 가지 저희가 임플리케이션이 있어요. 하나는 뭐냐면 올라가는 케이스가 있다면 내려가는 케이스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. 또 한 가지가 있는데, 제가 톨러런스라는 단어 굉장히 좋아요. 여러분도 톨러런스를 좀 키우시면 좋겠어요. 톨러런스가 크면 클수록 여러분이 성공과 실패를 좀 더 덤덤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. 자, 실패를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것 중요한데요. 성공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. 여러분만큼 노력하고 여러분만큼 간절하게 바라는 사람이 또 있어요. 나는 근데 럭키하게 내가 지금 이 순간에는 내가 1등을 한 거야,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이 1등이 아닌 순간에 그 사람에게 칭찬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. 우리 소사이어티잖아요, 그렇죠? 누군가 성공을 하면은 누군가 실패할 수밖에 없다. 이거 우리 사회 메커니즘이에요. 그래서 그거는 좀 받아들이시면 좋겠다.
그 볼륨을 좀 더 키우시면 좋겠다. 이게 첫 번째고요.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transform failure. 수학에서 Fourier transform이라는 게 있습니다. 그렇죠?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웨이브를 분해해서 저 웨이브를 구성하는 프리퀀시를 우리가 찾아내주는 작업이 Fourier transform이에요. 자, 요거랑 좀 비슷하게 failure transform을 한번 해보자, 이런 뜻입니다. 복잡하게 구성된 이 웨이브에 어떤 때는 성공을 했고 어떤 때는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. 자, 저렇게 된 원인이 있을 거란 말이죠. 그 원인을 한번 추적을 해보자 하는 거예요. 여러분이 내가 어떤 상황에서 조금 더 성공에 좀 가깝고 어떤 상황에서 내가 좀 실패를 할 수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한번 해보자 하는 거예요. 자, 이게 어려운 작업인 거 압니다. 어려운 작업이고 하기 싫은 작업이고 그리고 이제 정말 이제 우리가 뭔가 이렇게 배울 수 있을지 어떨지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어요. 원인 분석을 할 때는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. 누군가에게. 자, 그 지도 교수님이 될지 누가 될지 친구가 될지 그 내가 가장 믿고 사랑하는 사람이 될지 모르겠는데 누군가 한 사람에게는 솔직해야 돼요. 내가 지금 큰 실패를 했어. 내가 지금 이렇게 견디지 못할 만큼 지금 괴로워, 힘들어. 이걸 솔직하게 얘기를 할 사람 필요합니다. 그렇게 얘기하면요, 이게 분해가 되고 분석이 돼요. 트랜스폼 하는 겁니다.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실패를 내가 다르게 그거를 이제 소화하고 있는 거예요. 프레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 이 중에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프리퀀시를 제거하고 다시 역변환을 하면은 우리가 깨끗한 웨이브를 얻을 수가 있어요. 노이즈 캔슬링하는 그 원리예요. 페일리어 트랜스폼도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가 그 원인이 뭐냐, 내가 요거는 다음에 조금 더 노력해서 요거는 제외하고 내가 내 노력을 좀 집중해서 에너지를 집중해서 내가 다음번엔 또 좀 더 노력해야지, 이런 걸 이제 우리가 해볼 수 있다는 거죠. 이 분석하고 극복하는 이 과정이요, 결코 헛되지 않아요. 실패를 구성했던 어떤 원인, 그 원인을 하나 제거하고 다시 한번 재구성을 해보자는 거예요. 세 번째는 뭐냐면, 그래서 결국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실패를 극복하고자 하는 거잖아요. 오른쪽을 이렇게 좀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한번 해보자. 웨이브를 그냥 통째로 평균값을 올려보자. 그러면 자, 위쪽으로 가는 우리가 그 probability를 올릴 수 있잖아요. 그렇죠? 그러면 아래쪽으로 우리가 이제 실패의 그 probability를 좀 줄이는 거죠. 들어올리려면 우리 뭐가 필요하죠? 힘이 필요하잖아요. 그렇죠? F는 M에 여기 필요하단 말이에요. 자, 이거 들어올릴 수 있는 이 force가 뭐냐면, M은 저는 이제 mass 대신에 mind라고 저는 그렇게 바꿨고요. A 그 acceleration 대신에 ability를 바꿨어요. 저는 마음이 방향을 결정한다고 생각을 해요. 이게 우리의 그 모티베이션, 인텐션이 돼요. 우리의 의도가 됩니다. 그 다음에 A는 어빌러티, 그렇죠? 능력은 항상 중요해요. 내가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. 자, 이 능력은 그냥 키워지지 않습니다. 공부를. 자, 우리 실력을 키워야 돼요. 실력을. 공부는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. 연구자로서의 삶을 선택을 한다면 필요한 공부를 하셔야 돼요. 필요한 공부를 하셔가지고 여러분의 걸로 만드셔야 돼요. 제가 가장 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용기예요. 용기.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뭔가가 있다면은 여러분 용기를 내셔야 돼요. 용기를 내셔서 다가가셔야 되고, 솔직하셔야 되고, 말씀하셔야 되고, 도움을 요청하셔야 되고,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실 수 있어야 됩니다. 이게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. 누가 더 앞서가고 누가 더 또 뒤처질지 모르는 겁니다. 그거는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나는 최고가 아니다, 이거 선언하세요. 어쩌다 최고가 될 수도 있는데 그걸 럭키하게 바이 찬스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. 두 번째는, 자, 최고가 아니면 나만의 길을 찾으시면 좋겠어요. 여러분의 길을 찾으셔야 돼요. 여러분의 삶의 개척자예요. 세 번째, 가끔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다. 그거는 일시적이다라는 거예요. 여러분이 거기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. 그 다음 과정을 진행하셔야 됩니다. 결국에는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. 이게 바로 개척자 선언입니다. 이렇게 여러분 선언하시면 좋겠어요. 우리는요, 한 번 간 길을 다시 돌아올 수 없어요. 그럼 내가 한 번 선택을 하면 그 길로 계속 가야 돼요. 그게 우리의 모든 걸 바꾼단 말이죠. 여러분이 선택한 길의 그 너머에 성공이 있다는 거죠. 정리해서 말씀드리면, 성공이 있다면 실패도 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. 두 번째는 실패의 원인을 분석해서 또 이제 개선하는 그런 노력, 그런 습관이 필요하다.
마지막 세 번째는 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도전을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여러분 용기를 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.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오늘 이제 실패를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네,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